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6.4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 정세균, 문재인, 정동영, 손학규 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참여하는 무지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선거의 승패는 개혁 공천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혁신의 선봉장이 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정치개혁의 한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를 맞이하여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깨끗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할 후보를 엄선해서 추천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줄 서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성패는 바로 개혁 공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무리 선수가 높은 의원일지라도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추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명망이나 경력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신인이 있다면 반드시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혼선은 어제 내린 눈일 뿐입니다. 이제 눈은 깨끗이 녹아내렸고 앞으로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울 일만 남았습니다.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논란을 이제는 모두 덮고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강력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거듭납시다. 우리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겠다는 민생 중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한다면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기초공천 과정에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공천, 공천혁신을 실천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 유지 결정에 새정치는 끝났다면서 그간의 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와 구정치의 차이가 사라졌다고 꼬집으며 안철수 공동대표의 철수 정치가 재현됐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철수했고 2012년 대선 때는 단일화는 없다고 하다가 단일화에 나섰고 그러다 갑자기 사퇴했고 올해 초에는 100년간은 정당을 만든다고 했다가 철수하고 또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이므로 선거공학적 연대는 안 한다고 했다가 합당까지 하고 불공천에서 회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도 말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말 바꾸기 철수 시리즈로 속일 겁니까? 본인의 이름인 철수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공천을 하기로 결정됐으니 정치 생명, 곧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안 대표가 만든 V3는 바이러스라도 잡았지만 정작 본인은 말 바꾸기로 약속 위반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냈으니 이제 그만
다운될 시간입니다. 이 같은 역공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누리당의 할 말이 아니라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은 스스로 발목 잡아놓고 되레 우리 보고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신 갖고 계신 국민들께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국민들의 비판은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치열하고 근본적인 정치 혁신으로 공천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개혁적인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분들은 또는 국민들은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약속을 깬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해놓고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자신들은 쏙 빠진 채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며 아울러 좀 양심불량의 그런 비판이 아닌가 싶고, 좀 저희로서는 어이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선거는 무공천 철회로 야권의 지방선거 전략인 약속을 지키는 세력 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 구도가 깨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중심주의로 약속 구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믿을 수 있는 변화였다며 작은 약속조차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당을 표방했는데 결과적으로 바꿨다는 측면에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최종 공약은 민생중심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천 본부장입니다. 이번 선거의 당초 프레임은 뭔가 약속을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 이런 구도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런 구도로 가기는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겠군요. 사실은 그런 구도도 있었고요. 예. 제가 전략본부장이라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가장 중요한 전략 컨셉은 믿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슬로건은 사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거였고요. 예. 다만 이제 작은 실천, 작은 약속 이것조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당을 표방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바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의 최종적인 공약은 민생 중심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민생 중심주의 노선이라는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여러 공약들과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예. 그 일관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면 별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정치 슬로건은, 그리고 그 거짓대 약속 슬로건은요. 예. 부분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약속 때 거짓말 이야기했던 건요, 단순히 기초 공약 문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생애 주기형 거짓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기초연금 문제나 행복주택 문제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문제나 이런 공약도 살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거짓말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전히 제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의 경우에는 정말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오늘 국민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당 공천 폐지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제도의 장단점 문제고, 예.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쪽은 공천하는데 한쪽은 공천을 안 해서 무장 해제당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건 옳지 않다. 유불리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사실상 좀 뺏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쪽이 안 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뜻, 국민들의 뜻은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당론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정당 공천, 기초선거 하기로 했는데, 네. 약간 설명하셨지만, 네. 잘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제도 자체 폐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약간의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언론 표현들이나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정당 공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한쪽이 폐지 안 된 상태에서 공천할 때 다른 한쪽은 공천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 문제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좀 뒤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 공천 폐지 논란하고 또 한쪽이 공천할 때 불공정 게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도 공천해야 되느냐 문제를 좀 달리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한쪽이 공천하면 당연히 한쪽 공천해서 좀 공정한 룰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공천 폐지 여부 문제는 여전히 좀 숙제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 또 새누리당 입장 대변하는 언론들은 설문 문항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정당 공천하기 위한 문항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문항 자체는 대단히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 얘기를 국민들이 만약 한다면 저는 이해하는데 약속을 아예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작정하고 거부한 사람들 또는 그 집단하고 그래도 약속을 지켜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상대방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집단을 비난하는 게 저는 이게 국민들의 도덕과 상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야말로 적반하장, 뭐 후한무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용어를 정말 후한무치, 적반하장 얘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쓰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정말 후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된 지 1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낮 1시 30분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무인기들은 북한에서 정찰 목적으로 침투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출발 지점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체와 엔진 등을 분석한 결과로 미뤄볼 때 북한 전방 부대에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부터 추락한 무인기 20여 대를 이미 확보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유사한 기체까지 더하면 100대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당시에는 보고가 묵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홍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을 향해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유럽 18개 나라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가 22억 달러 규모의 밀린 가스 대금을 갚도록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매우 따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부산 19도, 춘천 20도, 전주 22도로 어제 다소 서늘했던 동쪽 지방의 기온도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한편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의 산불 위험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산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도입니다. 이상으로 국민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문희정이었습니다.